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어장구 헌문 제14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7분 능선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지나온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문이 그 당시에 그 공자 제자겠죠? 이 부끄러움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물은데 헌문이 헌이 치를 물은데 부끄러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한 말은 쓰면 완전히 진짜 정말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무슨 도덕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저버릴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도덕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공자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지식인들은 모든 관심이 사회, 국가,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글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나라에 도가 있는데 정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녹봉을 먹으며 녹봉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나라에 도가 없는데 정치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데 녹봉을 받는 것이 또 부끄럽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의미가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해놓은 걸 보면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헌은 그 원사의 이름이다. 원사의 이름이다. 곡은 녹이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정치가 올바르게 예를 들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능히 함이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벼슬은 하기는 하니, 왜? 녹을 받고 있으니까 벼슬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라에 도가 있는데 그 녹봉을 받는 게, 벼슬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문제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이런 경우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만 축내는 사람이죠. 반대로 또 나라에 도가 없어요. 이럴 때는 숨어야 되는데 능히 독선하지 못하고, 이 독선이라는 말도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고 다만 녹을 먹을 줄만 아는 것은 가히 부끄러운 거다. 이거는 비교적 해석이 참 좋다고 봅니다. 자, 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 견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견계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도 광인과 견인으로 했었잖아요. 광인은 입만 열면은 옛사람이여 하되 이곡이행이 불엄기자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뜻은 큰데 그 행실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취적이지만 반대로 경계는 까칠해가지고 까탈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부도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녹봉을 받는 것이 가히 부끄러운 줄은 진실로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나라에 도가 있음에 그 능력도 안 되면서 녹을 먹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자가
해석을 비교적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원문에서 이 주어진 이 조건에서 이와 같은 것을 찾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글을 그만큼 주자가 글을 그만큼 잘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헌이라고 하는 사람 되면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고 항상 수비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녹봉을 먹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까칠하니까. 그런데 나라에 도가 있음에 이르러서는 녹을 먹는 것이 그것도 가히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로 부자가 그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병행해서 말함으로써 그 뜻을 넓혀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면해서 무엇인가 유의에 나아가게 하게끔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깔끔하죠. 그 주자가 제가 봤을 때는 글을 그만큼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와 같은 그 해석을 유추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그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극벌 원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히 인의까. 이것이 또 원원이 이제 물은 거죠. 극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치고 벌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이위 인의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것 또한 원원이 이 주자가 참 재미있어요. 원원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능한 바로서 물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딴에는 자기는 이런 것들을 원욕을 안 하는데 이런 정도면 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자질, 성품, 심리를 파악하고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를 좋아하는 거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 드러내는 거,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은 분한 거, 욕은 이제 탐욕, 이건 알 수가 있죠. 공자가 말하기를 어렵다고 여길 수 있지만은 인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게 인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거죠. 이 네 가지를 갖추어서 능히 그것을 통제해서 행하지 않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인즉 천리가 혼연해서 저절로 요 자체가 저절로 이 네 가지의 어떠한 그 병폐, 문제점이 저절로 없다. 천리가 혼연해서 저절로 없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치 아니하는 것은 좋게 말할 게 못 된다 이런 소리죠. 원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건 저절로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정도 없으면요 인자라고 할 수 있죠. 공자가 원원이 더욱더 그 공부하고 발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인인 줄 모르겠다 이렇게 누르신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여러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조금 그 공자의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점을 더 잘하도록 나쁜 점은 눌러주고 그런 뜻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분이 이 정도 극벌 원욕을 불행원이면은 충분히 정말로 우리가 인한 사람이다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자가 가로되 인이 무국벌 원역은 오직 인자만이 능한 것이오, 이런 소리죠. 사람으로서 극벌 원역이 없는 것은 오직 인자만이 능하다. 예. 만약의 경우 그것을 두고서 능히 그 감정을 통제해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또한 어렵다. 그러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아직 인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글에 보면은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극벌 원역을. 자, 있어요. 그런데 능히 그 감정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렵다. 자, 그런데 인에 들어가는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 인자는 이와 같은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은 성인이 계시지시민이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어서 보여주는 깊은 뜻이니 이런 소리야. 애석하다. 원언이 다시 묻지 아니하며. 만약에 안영 같은 분이었으면 바로 물었겠죠. 예. 혹이 가로되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인이 되지 못하는 거다. 벌써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래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그 개인이 의지, 노력, 무엇인가 마음에 씀씀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저절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찌 극기지사며 구인의 방이 이른바 극기지사며 인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 맞죠? 극거기사하야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해서 떨쳐서 예의에 돌이킨다면 사욕이 머무르지 않고 천리 혼연자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통제해서 행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발고병근의 뜻이 있지 아니해서 병의 어떤 병근을 드러내는 뜻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잠잠이란 음모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것이 극기하고 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학자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잘 살피면은 인을 구하는 그 공인바요, 인을 구하는 구인지 공인바가 더욱더 친절해서 친절이라는 말 우리 요즘에도 계속 쓰죠. 절실하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더욱더 절실해지면서 삼루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새어나가는 게 없어지게 된다 이런 소리죠. 공자가 말하기를 사이 회거면 부족 이위 사의예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요 접속사가 중요해요. 하나의 조건이에요. 선비긴 선비예요. 선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선비이지만 선비이면서 회거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편안한 거 생각하면은 선비가 될 수가 없다. 선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선비긴 선비인데 이런 소리예요.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선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선비긴 선비인데 공부하는 사람이긴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게 되면은 조건이 있으면은 선비가 될 수 없다.
선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예. 거는 이른바 이르기를 이른바 편한 처, 편안한 처인 바를 말한다. 예. 뜻한다. 예. 공자가 이르되 이것도 참 만만한 글은 아니네요. 예. 나라에 도가 있음에, 나라의 도가 정치가 올바른 임금이 올바르게 정치를 잘 추스려 나가면은 질서가 잘 갖춰진다면은 그때는 유연유행하고 위험한 말과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위험한 행동은 위험하게 하지만 말은 공손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처세술이죠. 네. 나쁘게 보면 처세술과 같은 건데 공자의 처세술은 그게 아니에요. 네. 위는 고준한 것이요. 고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행동 자체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둘러대거나 행동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A가 오르면 A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 자체도 직설적으로 충고하고 충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어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도가 없으면 인군이 안군이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둡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행동은 분명하게 하면서 말은 공손하게 해요. 왜? 잘못하면은 죽일 수가 있으니까. 역사에서 비일비재한 거죠. 예. 윤씨가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나라에 도가 있던 없던지 간에 유연유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충이라는 말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충신하고 충군하고 그러니까 충신과 현신이 있을 때 충신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신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현명한 신하를 얻는 게 충신을 얻는 것보다 현명한 신하를 얻는 게 더 나라에는 좋고 임금한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윤씨가 가로되 군자가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말에 이르러서는 자기 몸, 그러니까 행동하는 데선 변함이 없는데 말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요 시자 유시가 중요해. 때에 따라서 감히 다하지 아니함이 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화를 피한다. 구태여 화를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국정에 정말로 책임을 진 사람,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네, 잘 읽어야 돼. 자기의 위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화 피하려고 들면은 충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그런즉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선비로 하여금 말이 공선한 것이 어찌 위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 신하들이 말을 약간 이렇게 겸허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하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거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신하가 마음대로 예전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자치통감 그거 너무 기니까 예전 학자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감저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통감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만든 책을 저는 물론 몇 차례 읽었는데 어떤 그 신하가 막 임금한테 당신은 걸주와 같은 임금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얼마나 뿔나겠어요. 걸주와 같은 잘하고 그러니 요순이라고 해도 좋을까 말까 하는데 걸주와 같은 폭군이라고 그러니까 막 임금이 막 씩씩거리고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래도 제가 임금한테 폭군이라고 정말로 당신이 걸주와 같은 폭군이라면은 나를 죽였겠지만 그래도 성군이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했더니 바로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만큼 여러분 충고하거나 충건하는 거는 듣기 거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간신들은 특세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옆에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가머니설로 하고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확 풀어져요. 그러니까 간신은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 간신이 있어 보세요. 그냥 눈 한 번만 딱 저거 해도 그냥 딱 알아서 다 대령해주고 다 말 안 해도 아픈 가려운데 긁어주고 다 그러는데 충신들은 아픈데 그냥 더 덧나라고 더 긁고 막 상처를 내고 막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벌 주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로되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것도 재밌어요.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공자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논어를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공자는 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토사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정말 덕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자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떡하니 덕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있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은 공자와 같은 문학을 쓰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공자와 같은 덕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자는 문에 글이나 말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글과 말을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만 유연자는 또는 유문자, 문장에 뜻을 둔 사람들은 덕의 뜻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글 쓰는 데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글을 잘 썼다 할지라도 반드시 덕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자는 여기서도 정말로 반드시 용기가 있다. 여러분, 인한 사람이 그냥 착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예스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죽자 사자고 덤벼들어요. 네. 불의할 때 죽자 사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무서운 인자예요. 네. 용자는 반드시 인이 있는 건 아니다. 예, 이거 재미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덕자는 화순적중해가지고 화순적중이라는 말도 여러분, 화순이라는 말도 원래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화순적중이 뭐죠? 이게 정에 해당되는 공부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 명아가 외로 바란다. 이게 바로 동인데 이게 바로 문이며 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도덕이고 이게 체고 이게 용이에요. 능언 자는 능이 많은 자는 여기서도 여러분 주자가 쓴 거에 대해서 반드시는 아닌데 말 잘하는 사람과는 간혹가다 이런 소리예요. 간혹가다가
말 주변만 상대방의 말로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말 주변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예. 인자는 마음에 사적인 어떠한 장애가 없어서 을을 보면 반드시 하고, 용감한 자는 간혹 가다가 혈기가 강할 따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혈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여러 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주자의 해석들은 기질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기질상 혹 그럴 수가 있다. 윤씨가 그러되 유덕자는 필요한 이언이와 한갓 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인자는 반드시 용감하지만 한갓 용기만 있는 자는 반드시 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궁갈이 공자한테 묻기를, 요 글은 그 서점과 춘추를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논어에도 보면 각주에 보면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어 각주에 각주가 있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남궁갈이 공자한테 묻기를, 얘라는 놈은 화를 잘 썼대요. 얘라는 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말한 거예요. 오라는 놈은, 탕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에서도 배를 끌고 다닐 적, 그만큼 용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올바르게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와 직은 요순 시절의 학자들이에요. 신하들이에요. 우임금은 나중에 임금이 됐지만 우는 뭐였죠? 치수했죠. 이 직은 뭐죠? 그대로. 직은 농사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잘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은 농림부 장관. 우임금은 그 당시에 치수 이런 거니까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몸소 밭 깔고 밭 깔되 천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궁갈이 공자한테. 근데 공자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남궁갈이 이제 물러나거늘 공자가 하다. 군자제라 이와 같은 사람이요 상덕제라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딱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남궁갈은 남룡이다. 남룡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공자 제자 가운데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남룡과 안현같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죠. 얘는 유궁의 임금이니, 궁이 있는 게 유궁 자체가 궁 땅의 임금이라 소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그 대학 그 서문의 주자가 적할 때 이런 식으로 써요. 유송. 저는 처음에 송이면 송이지 왜 유자가 썼느냐. 그 제가 손님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거 뜻이 없대요. 그냥 관례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유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 땅의 임금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궁 땅에 임금이 있으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을 한번 보라고 그랬냐면은 박종인 씨의 땅의 역사. 이분은 참 진짜 조선일보 기자인데 땅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재밌는 글, 역사의 땅의 역사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잘 쓰신 분이에요. 직접 몸소 발로 뛰어다니고. 자, 여기에 보면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김상원이 숙종 시대 때 김상원은 인조 때 병자호란 때 했던 분이죠. 주전파죠. 그분
묘에 가면은 유명이래서 유명 조선 이렇게 썼어요. 네, 저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안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걸 필름으로 찍어서 했는데 정말로 유명 조선 뭐뭐뭐뭐 김상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명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네, 이만큼 우리 조선시대의 4대부들의 정신이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그 중화사상에 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궁의 임금인데 화살 잘 썼다. 그런데 자, 하나라 임금 상을 멸해서 요게 서전에 보면 나와요. 하나라 임금 상을 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거. 예. 막 글을 많이 접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하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라 임금. 예. 상이 그 정치를 못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차냈다, 뺏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글을 볼 때 처음 볼 때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지? 멸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하나라는 나라라는 건 알 수가 있고 후는 임금 후자예요. 네, 요거는 상은 하나라 임금인 상. 요게 진짜 이름이죠. 네. 위치를 뺏었다. 찬이라고 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반역 행위를 해서 뺏은 건 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했는데 또 그 신하 한착이라는 놈이 그 신하는 누구의 신하죠? 그 신하가 상의 신하입니까? 아니면 예의 신하입니까? 예의 신하예요. 예의 신하. 예의 신하 한착이라는 놈이 또 얘를 죽여서 정벌했다.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배우는 거예요. 얘는 춘추전에 요라고 쓰여 있고 또 한착에 요라고 쓰여졌다. 아니 한착의 자식이다. 네. 힘으로 능히 땅에서 육지에서 배를 끓일 수가 있는데 뒤에 또 하나라 임금 소강에 의해서 주살되는 바 되었다.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은 사역동사로 하나라 임금 소강에 의해서 주살되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우는 평수토, 수토를 다스려서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고자인데 그리고 있어래요. 집과 더불어서 이런 소리. 집과 더불어서 집과 함께 파종을 했다. 씨를 뿌려서 몸소 친히 농사일을 했다. 이렇게 가색이라고 하는 건 농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했다. 우가 순한테 선양을 받아서 천하를 두었고, 자, 서전에는 여러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전에 보면은 순임금이 남방으로 순행하다가 척방내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방에 오르시다가 이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분의 유튜브에서 기록에 의하면은 전국 시대에 어느 위나라인가 어디에서 그 벽간에서 벽간 문자가 나왔는데 벽에서 그 출토된 그 죽간이 나왔는데 우가 순임금을 시해해가지고 찬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물론 성리학자들 육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순우를 최고의 그 임금으로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순도 마찬가지로 요를 유폐시키고 요의 아들들을 다 내몰고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소인의 마음으로서 성인의 마음을 엿봤다라고,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이 선양이라고 하는 건 강압에 의해서 선양한 경우가 많지, 똑똑똑한 예를 들어서 신하가 나왔다고 해서 걔한테 널름 준 경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상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과연 그렇게 했을까? 예. 의심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하죠. 또 지그 후손이 주나라 무왕에 이르러서 이 직의 후손이라는 후손, 이 후손이 누구냐면은 고공담보라는 사람, 네, 다시요. 고공담보. 이분이 바로 그 문왕의 할아버지 버릴 되나 그럴 거예요. 시전에 보면 나와요. 시전에. 예. 직의 후손이 바로 그 주나라의 무왕에 이르러서 또한 천하를 두었다. 그러니까 덕을 베푸니까 후손에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궁갈의 뜻은 아마 예와 오로서 당시대의 그 권력을 쥔 사람들에 비유했고, 우와 지구로서 공자에 비교한 거다. 예,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러나 말이 이와 같으니 이에 일러서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글을 해석할 때 군자의 사람이면서 또 요 이자 군자의 사람이면서도 상덕의 마음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군자이지만 덕을 숭상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주자학을 예를 들어서 뭐 실전 동안에 일단은 보잖아요. 예. 나중에 다른 분들의 관심이 있으면 더 봐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보든지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60%, 70%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은 상한론이라든가 근계유력을 쓰면서 감히 거기에 대고 막 평론을 하고 이랬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도 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이 불가히 불려라. 가히서 그 말에 동조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은, 예, 동조하고 싶죠. 참 잘하는구나. 네가 군자구나. 네가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적으로 가히 써 더불지 아니지 아니하건만은, 예, 그러나 남궁갈이 나간 다음에 칭찬한 거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거 그런지 오후 저녁 때 하려니까 목이 쉬었네요. 예, 죄송합니다.